네, 안녕하십니까. 정인태의 글로벌 국익 정치 시간입니다. 오늘은 영어 공용화 정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맞춰서 영어 공용화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왜 영어 공용화 정책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이제 해외에서 베트남, 여기 지금 베트남입니다. 베트남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베트남에서 보면은 인력 유치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뭐 중국에서도 마찬가지고 뭐 대만, 심지어는 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특히 이제 고령화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뭐 호텔 또는 뭐 각종 공장들, 뭐 도시락 공장 또는 건설업계 또는 간병인 이런데 일할 사람들이 많이 부족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인력 유치를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언어예요. 언어. 네, 그래서 일본어 능력 시험을 뭐 1년에 한 2번 정도 치르고 있는데 일본어 강사가 부족하고 일본어가 좀 까다롭고 어렵고 그러니까 간병인을 썼는데 굉장히 세밀하게 대처를 해줘야 되는데 이 언어적인 소통 문제로 인해서 간병 또는 요양보호사 이런 활동들이 거의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큰 문제죠. 그래서 영어 공용화 정책, 영어 공용화 정책이라는 것이 제가 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필리핀 같은 데서 잘 뽑아가죠 이렇게 또는 뭐 아프리카에서도 잘 뽑아갑니다 이렇게 영어를 사용하는 국가가 많기 때문에 언어적 문제에서 그것이 가능한 겁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생산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제는 해외에서 인력을 유치해야 돼요. 이제 대한민국이 살 길은 뭐냐면은 관광을 활성화시키는 거 또는 외교를 활성화시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이제 또 과학기술이 뛰어나기 때문에 과학기술, 의료, 교육, 문화가 뛰어나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수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앞으로의 미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언어적 소통이거든요. 뭐 이게 아무리 번역기가 나온다 할지라도 소통이라는 것은 다른 겁니다. 직접 내 감정을 즉각 전달할 수 있는 것이 직접 언어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어 공용화 정책을 우리가 사용해야 할 때가 왔다. 뉴스위크는 10년 뒤에 영어 인구가 30억에 도달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어는 폭발적으로 이렇게 활성화되고 세계화됐는데 물론 역사적인 측면에서 어떤 그 식민지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로 우리가 봤을 때는 영어는 이미 세계인들의 언어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랬다고 한국어, 뭐 한글을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국어교육과 출신이에요. 국어교육과 출신이기 때문에 한글과 한국어의 세계화를 위해서도 우리는 영어 공용화 정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한국어를 가르쳐 보니까 뭐로 가르칠 거예요? 한국어를 뭐로? 무엇으로? 어떤 언어로 가르칠 겁니까? 영어는 다 공부하잖아요. 초등학교 때부터 학생들이 공부하기 때문에 영어로 설명해 주면은 쉬운데 한국어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한테 한국어로 설명을 한다?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한국어, 한글 세계화를 위해서도 영어 공용화 정책은 필요한 것이고 이제 갑자기 이제 한국에서도 이제 인력들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 간병인이라든지 요양보호사라든지 농촌의 인력들, 농촌에 지금 일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 막 뽑고 있는데 언어 소통이 안 되니까 막 싸우고 때리고 막 이런 문제들이 막 생깁니다. 또 우리 한국의 여러 그 제조업 공장이라든지 이런 데도 일할 사람이 없어요. 예? 근데 언어의 문제에서 부딪히는 겁니다. 다 언어의 문제. 이거 한국어만 사용해야 된다. 우리 신터불이 막 이렇게 외치는 거는
경쟁력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영어 공용화 정책은 앞으로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경쟁력이 되는 겁니다. 영어가 경쟁력이 되는 거예요. 제가 해외에서 활동을 해보니까요. 경쟁력이 언어입니다. 언어. 영어, 제가 여기 베트남이잖아요. 영어라든지, 여기서 베트남어를 사용해야겠죠? 이게 경쟁력이에요, 경쟁력. 제가 만약에 언어를 또 하나 해요. 만약에 뭐 중국어를 한다, 뭐 일본어를 한다 그러면은 저의 경쟁력은 점점 높아집니다. 이걸 하나의 실용적인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한글 학회라든지 반대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한글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영어 공용화 정책을 사용한다 이런 입장이 되는 거고요. 앞으로 이제 많은 해외 인력들을 유치해 나가야 되는데 한국어로서는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이건 현실적으로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세계 언어 사용 인구를 우리가 조사해 보면요. 일본어가 한국어보다 더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언어적 문제에 부딪힙니다. 한국어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글, 한국어 세계화와 영어 공용화 정책을 함께 사용을 해야 된다. 우리나라 정치권에서 이거 논의를 해봐야 됩니다. 논의를 해야 돼요.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가는 겁니다.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그래서 한국이 이미 글로벌 리더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내기 때문에 이 정책을 하루라도 빨리 우리는 시행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